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할리퀸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할리퀸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 빠르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할리퀸님. 네, 안녕하세요. 할리퀸님, 오늘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총 4가지고요. 아, 네 가지인가요? 두 가지가 아니라? 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오늘 조금 귀신 이야기, 그러니까 예? 영적인 이야기 2개랑, 오. 이제 현실 공포 2개를 준비했는데, 반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할리퀸이에요. 일단, 한 일주일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지금 저희 오빠가 디스크가 터져서 삭발을 해가지고, 여기 디스크 수술을 했어요. 근데 그 디스크가 터진 날, 할리퀸 몸이 좀 진짜 이상한 것 같다. 근데 지금 저희가 구미랑 대구랑 평택이랑 그리고 현풍에 이렇게 집이 있어요. 이게 사연이 조금 개인적인 집안 사정으로 인해서 집이 이렇게 있는데, 큰 외할머니가 요양을 하시다가 1월에 소천을 하시고 엄마가 큰 외할머니 살던 현풍에 그대로 남아 계신단 말이에요. 시골집에. 근데 마침 1년 전부터 그 근처에 대구랑 현풍 사이에 있는 회사에 저희 오빠가 취직을 해서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몸이 아프다 보니까 일단 부랴부랴 운전을 해서 데리고 갔어요, 대구로. 근데 그날 원래 도착 예정 시간이 오후 5시였는데 저희 엄마가 항상 오후 6시에 철 대문을 닫아요. 예? 근데 그날 도착 예정 시간이 8시로 바뀌어가지고 MRI 찍고 하다 보니까 뭔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엄마 문 꼭 잠가라 이렇게 2번을 말했어요. 저희가 철문이 있고 중간에 또 조그만한 문이 하나 있고 안에 중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6시도 안 됐는데 뭐 됐어 이러길래 아니 중간 문이라 꼭 잠가 이렇게 말을 했죠. 그리고 나서 오빠를 데리고 8시가 넘어서 집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엄마가 얘기를 해주는데 방 안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제가 강아지를 키워요, 초코라고. 근데 초코가 갑자기 미친 듯이 막 짖기 시작하더래요. 예. 그래서 왜 짖지 하고 이렇게 나가봤는데 그 철문고리에 철사를 넣어서 왜 치그덕치그덕 이렇게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는 그 소리가 나길래 엄마가 문고리를 잡고 그게 안 돌아가게 이렇게 손으로 잡고 있었대요. 그리고 여자가 혼자 있고 엄마가 힘이 없다 보니까 일단 좀 너무 무서워가지고 왜 영화 타겟 보면 비밀번호 미친 듯이 막 누르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도어락만 아닐 뿐이지 철문을 누가 밖에서 계속 열려고 하니까 엄마가 이제 문을 발로 뻥 찬 거죠. 뻥 차고 창문으로 딱 봤더니 키가 한 165 정도 되는 남자가 철대문을 넘어서 이제 담장 밖으로 도망가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엄마가 딱 말을 해주는 게 한 번도 제가 장구라에서 잠갔던 적이 없대요. 근데 그날 제가 전화를 3번을 했어요. 느낌이 그냥 이상했어요. 뭔가. 오빠도 MRI 터지고 막 이러니까 막 심장도 벌렁벌렁거리고 집에도 늦게 도착할 것 같고 이래가지고 근데 그날 처음으로 잠갔대요. 근데 그날 그런 일이 벌어져서 이제 112 신고를 했고 CCTV라든지 길가에 되어져 있는 차들이 없어서 일단 범인은 못 잡은 상태로 신고만 된 상태였어요. 이게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인데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부모님이 혼자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건데 조금 조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건 잠깐 에피소드로 가져온 거고요. 오, 예. 네, 이제부터 본론이 들어갈 건데 제가 예. 가장 친한 친구 이야기예요. 이 3가지 이야기 모두가요. 일단 제 친구가 키가 168에 앤 해서웨이를 닮았어요. 약간 한국판 앤 해서웨이. 이야, 예. 네, 입꼬리가 귀 끝까지 째지면서 엄청 예쁘고 입도 크고 눈망울도 크고 몸매도 엄청 늘씬하고 이런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저랑 예전에 한샘 인테리어를 다녔었어요. 그래서 교육생을 다 이수하고 이제 대리점으로 각자 배치가 돼가지고 영업사원을 뛴 거죠. 쉽게 말해서 24살 때. 근데 그 친구가 한 날 경북 구미에 수주를 따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비가 너무 많이 내렸대요. 그래서 제 친구 돌순이한테 엄마가 전화가 와서 돌순아 비가 너무 많이 온다. 어디 갓길에 정차해서 잠깐 비가 멎을 때까지 기다렸다 오너라. 그리고 대리님도 전화가 오셔가지고 혹시 숙박비를 지원해 줄 테니까 인근에 안전하게 모텔을 잡고 자고 오너라. 뭐 이런 식으로 할 정도로 비가 엄청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제 친구 돌순이가 대구를 오다 보면 경로를 어떻게 온지 모르겠는데 다사라는 곳이 있어요. 다사.
그 다사가 지금은 신도시처럼 조그맣게 지어져 있는데 4년, 5년 전만 해도 완전 맨 땅에 허벌판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차를 잠깐 대놓고 어떤 마트가 하나 크게 있는데 전부 다 노뚜렁 밭두렁이었대요. 그래서 그 길에다가 주차를 해놓고 잠을 자고 있었대요. 근데 갑자기 이제 농부, 누가 봐도 농부, 그리고 농부의 와이프, 장화를 신고 엄청 이렇게 허름한 옷을 입은 농부 부부가 갑자기 들고 있던 농기구로 제 친구 차를 막 열기 시작하더래요. 강제로 이렇게 막 열면서 남자 농부가 제 친구 배 위에 딱 앉고 옆에 조수석에 이제 그 와이프가 타서 둘이 대화를 하는데 얘 여기 왜 있어? 우리 자리인데? 막 이러면서 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모르나 봐 하면서 자기들 둘이 막 낄낄거리면서 계속 압박을 하더래요. 농기구가 무겁잖아요. 그래서 그 배 위에서 올라타서 계속 이렇게 막 짓누르고 억누르고 있는데 마침 엄마가 전화가 오셨대요. 그래서 눈을 탁 떴는데 가위였던 거죠. 근데 나중에 거기가 친구가 너무 경험이 무서고 막 판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잔상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거기 일대를 조사를 해봤더니 거기가 예전에 다 공동묘지터예요. 근데 그 공동묘지 터 위에서 애가 자고 있었던 거예요. 비가 엄청 많이 오는데. 그래서 자기는 살면서 겪은 것 중에 이 이야기랑 한 번은 꿈을 딱 꾸는데 엄청 황홀한 황금 욕조에 정말 예쁜 여자가 누워있더래요. 예. 그러면서 나도 저기 빠지고 싶다 할 정도로 이렇게 홀려가지고 그 욕실을 막 이렇게 지그덕지그덕 밟으면서 들어가는데 어느 순간 물이 아니고 피더래요. 그리고 욕조 안에 키가 범벅인데 누워있던 여자를 탁 쳐다봤더니 본인이었던 거죠.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바로 다음날 가위를 계속 눌렸어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계속 죽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계속 와서 자기를 데리고 가려고 하거나.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됐고 여기서 에피소드 하나가 있어요. 제가 돌비 공포 라디오를 제일 처음 시참했을 때 네. 친구가 전화가 와서 할리퀸 너 혹시 너랑 진짜 똑같은 사연에 진짜 똑같은 목소리가 그래서 그거 나야 이랬죠. 예. 근데 알고 봤더니 제 친구가 2년 전부터 돌비 팬이었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박장대소하면서 제가 소스를 좀 달라. 그래서 에피소드 몇 개를 가지고 왔는데 이제는 현실 공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건은 2018년도예요. 제 친구 돌순이가 이제 돌비라는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한날 돌비라는 남자를 소개시켜준다고 저를 부른 거죠. 그래서 대구의 모 식당에 가서 호프집이죠. 이제 술이랑 안주를 시켜놓고 그 남자를 이렇게 하면 좀 그런데 조금 건방져 보였어요. 왜냐면 제일 친한 친구를 보여주는 자리인데 뭔가 조금 예의가 없다든지 예를 들어서 담배 하나 피고 와도 될까요? 뭐 이런 걸 굳이 말하진 않아도 잠깐 자리 비워도 될까요? 이 정도는 얘기하잖아요 보통. 근데 담배 좀 피고 올게 이러고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제 친구가 약간 죄인 마냥 막 따라 나가요. 그래서 저도 따라 나갔죠. 뻘쭘하니까. 그래서 셋이 이렇게 있는데 원래 그런 복장을 입는 친구가 아닌데 치마가 되게 짧은 거예요 그날. 그래서 돌순아 너 원래 이런 옷 안 입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딱 했더니 갑자기 이 옷 오빠가 사준 거야 이래서 제가 그 오빠분한테 물어봤죠. 보통 이렇게 짧은 거 입고 다니면 안 불안하시냐고. 근데 자기는 이런 걸로 우월감을 느낀대요. 자기 여자친구를 보고 이렇게 시선을 받는 느낌을 자기는 즐긴대요. 그래서 항상 자기를 만날 때는 짧은 옷, 딱 붙는 옷 이런 거를 자기가 사주고 항상 입고 나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첫인상도 안 좋은데 말하는 것도 뭔가 건들건들거리고 이래서 솔직히 기분은 안 좋았어요. 그래도 일단 기분을 맞춰야 되겠죠. 친구의 남자친구니까. 그래서 그날 하루 신나게 놀고 다음날 해장도 하고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 갑자기 돌순이가 할리퀸 나 잠깐 인천을 가야 될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은 왜 가? 이랬더니 알고 봤더니 남자친구가 인천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인천에 내가 어차피 그 한샘 인테리어도 전국에 퍼져 있고 네. 그게 아니더라도 가구 업체가 많으니 내가 이력서도 인천에 넣었는데 이미 합격을 했고 오피스텔 구할 돈도 다 구해놨기 때문에 내가 잠깐 올라갈 건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동거를 위해서 가냐? 근데 그건 아니래요. 그래서 내가 그래 알겠다 그러면 열심히 벌고 또 좋은 소식을 가지고 만나자 이렇게 해서 빠이빠이를 했어요.
근데 저도 희한하게 2018년부터 전국을 도는 일을 했고 이 친구도 2018년부터 인천을 거주하게 되면서 저희가 정말 많이 봐야 2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하게 됐어요. 근데 한 날 전화가 오는 거예요. 밤에 막 울면서. 한 2년 정도 만난 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지금 서울역을 가고 있다. 대구로 가려고 하는데 좀 나와줄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했더니 자기가 지금 광대뼈랑 코뼈가 다 부러졌대요. 그래서 어라?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상황을 물어봤죠. 근데 그때가 되게 추운 날이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지금 슬리퍼 신고 겉에 옷 대충 두르고 나와서 서울역을 가는데 거울을 보니까 집은 못 가겠고 근데 전 이미 대구가 아니었어요. 네. 일을 하러 타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떡하냐 그러면 너가 어차피 올 거면 내가 숙소를 얻어줄 테니까 내가 있는 위치까지 올 수 있겠어? 라고 했는데 어떤 사연인지는 모르겠고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는데 걔가 다시 인천집을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갈 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2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인천홀에서 올라갔는데 이제 이 오빠를 만나게 된 게 어떤 술집에서 너무 마음에 드는데 번호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친구가 영 자기 스타일이 아니었대요. 자기보다 예. 키도 작고 너무 마르고 일단 인상도 너무 조금 노는 스타일이고 막 이래가지고 거절을 했는데 아 번호 주면 안 되겠냐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귀찮아서 번호를 줬대요 일단. 근데 너무너무 잘해주더래요. 선물 공세도 하고 막 돈도 쓰려고 하면 못 쓰게 하고 꼭 이런 게 잘해주는 건 아니지만 막 사랑도 표현해주고 너무너무 잘해주면서 막 얘기를 하다가 자기의 친구를 한번 만나보면 어떻겠냐 해서 만났는데 분명히 동갑이라고 하고 만났는데 갑자기 같이 만난 남자애가 형 이렇게 부르더래요. 그래가지고 남자친구의 친구가 자기가 땡땡 대학교의 학회장으로 있대요. 근데 그 학교는 제가 말을 하면 대구 사람 다 알기 때문에 말을 안 할 거고요. 그래서 학회장으로 있다고 하길래 뭔가 이상하잖아요. 동갑내기인데 아니면 빠른 년생인가? 그래서 헤어지고 나서 페이스북을 다 뒤져가지고 네. 그 대학교 학회장 이름 다 들어가가지고 연골고리를 탄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동갑이 아니라 7살이나 많았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름도 자기가 아는 예를 들어서 김현준이 아니라 김현진이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름도 속이고 나이도 속이고 그렇게 몇 달을 만나다가 이제는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너무 괘씸은 하지만. 그래서 인천을 따로 올라갔는데 그때부터 이제 모든 카톡 차단, 모든 인스타그램 차단, 페이스북 차단, 주변에 있는 모든 친구들을 전부 다 차단해서 고립시키기 시작한 거죠. 완전 이 부분은 저랑 비슷했어요. 그리고 나서 핸드폰 번호도 바꾸고 이 핸드폰 번호랑 연동되어져 있는 카톡이기 때문에 그 카톡도 지우고 전부 다 새로 다 가입을 시켜서 온전히 본인과만 연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저도 전화를 하면 안 받는 거예요, 얘가. 전화를 해도 안 받고 계속해도 안 받아서 보면은 그냥 카톡 하나 와 있어요. 아, 둥둥아. 저희는 둥둥이라고 부르거든요. 사랑둥이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애칭인데 둥둥아 나 오늘 바빠. 내일 연락할게. 근데 내일 되면 연락이 없어요. 그리고 또 전화를 하면 또 연락이 없고 그래서 제가 너무 걱정돼서 야, 너 진짜 이상하다. 전화하면 항상 받던 애가 왜 이랬냐 했더니 이런 발단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친구랑 만약에 통화를 하게 되면 2, 3분 통화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시작이 이렇게 된 거래요. 2, 3분을 통화하고 끊으면 그 녹취를 키라고 한대요. 자동 녹취를. 그리고 그 녹취를 듣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너 왜 인천 갔어? 라고 물어보면 아, 남자친구 때문에 라고 얘기하고 아, 그래 그럼 다음에 내려오면 보자 하고 끊었는데 왜 나 때문이라고 했어? 하고 3일을 안 재우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나 때문에 온 거야? 너 나 때문에 왔으면 나한테 도움이 돼야 되는데 너 지금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데 나 때문에 왔다고 얘기를 해? 그럼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계속 애를 괴롭혔던 거죠. 그렇게 괴롭히다가 이제 하루는 2020년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예요. 갑자기 친구는 다 무기력증에 빠지고 돈도 월급이 들어오면 월세부터 시작해서 다 친구가 내는데 생활비도 친구가 다 내고 결국에는 그 남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계속 빈둥빈둥 놀고 그리고 친구가 출근하면 따라가가지고 친구가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카페에 앉아서 지켜봐요. 끝날 때까지. 그러면서 누구랑 통화를 하면 누구랑 통화했는지 그리고 한 번은 남사친이 전화가 왔대요. 지금 남자친구인데 그때 당시엔 남사친이었죠.
근데 전화가 왔다는 이유로 코뼈를 부러뜨릴 때까지 때린 거예요, 애를. 그리고 2020년에 갑자기 혹시 차량 대출 사기라고 들어보셨어요, 돌리님? 들어본 것 같아요. 예. 이게 종류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되게 다양한데 갑자기 제 친구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우리가 반파된 차량이 있는데 그거를 4천만 원 정도를 주고 고쳐서 1억에 팔 수 있다. 그러면 우리한테 마진이 6천이 떨어진다. 돌순아, 우리 이거 한번 해보자. 근데 돌순이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얘는 진짜 올바른 가정에서 컸고 아버님이 은행 장이시고 밑에 남동생 여동생이 있는데 다 공부만 하는 이런 바른 친구였거든요. 근데 심지어 본인 명의도 아니고 제 친구 명의를 가지고 8천만 원을 대출을 받자는 건데 누가 그걸 하겠어요. 근데 친구가 8천만 원 대출이 나오는 상황이긴 했거든요. 4대 보험 들고 이미 직장도 2년 넘게 다니고 그리고 모아놓은 돈도 좀 있었어요, 친구가. 근데 친구가 끝까지 안 된다 했는데 자고 있었는데 70% 가까이를 그때는 코로나라서 비대면 대출이 가능했대요. 그래서 70% 가까이를 진행을 시켜놓고 본인 확인 절차만 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방에 가다 놓고 전화 오면 네네만 해라. 본인 맞냐? 네. 대출금 이렇게 받을 거 맞냐? 네. 아, 그러면 어떤 통장으로 받는지 이런 확인 절차에 따라서 묻는 말에 대답만 하고 절대 아무 얘기도 하지 마라. 이래서 친구가 그때 무슨 생각이었는지 자기도 지금 돌이켜보면 모르겠대요. 근데 하라는 대로 했대요. 막 계속 때리고 얼굴은 망가지고 계속 이러고 주변에 도움을 구하려니까 부모님은 너무 속상할 것 같고 친구들은 이미 다 연이 끊겼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그냥 내내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본인 그리고 이 남자친구의 여동생의 남자친구까지 다 끌어들여가지고 차량 대출 사기를 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혼자만 하는 줄 알았더니 그 뒤에 예를 들어서 얘가 바지 사장이면 그 뒤에 진짜 원년 멤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가 이게 8천만 원이 감당도 안 되고 차량이 어딨냐 보여달라 했는데 보여주지도 않고 계속 이렇게 미공 속으로 빠지니까 친구가 도저히 대출금이 감당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를 찾아가서 이런 상황에 있는데 지금 남자친구랑 헤어지기 싶고 근데 헤어지려니 돈이 너무 크게 걸려있다. 이거를 혹시나 좀 도와줄 수 있냐 해서 계약금을 100만 원을 걸고 명함을 받아서 왔대요. 그리고 그 명함을 자기 딴엔 잘 숨긴다고 서랍 속 다이어리 사이에 꽂아놨는데 네. 그걸 또 이 사람이 찾아낸 거죠. 이거 뭐냐 이러면서 또 그때부터는 얘가 막 공황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막 계속 때리고 맞고 막 이러니까 다리가 지금은 사진이 없는데 그때 얼굴부터 시작해서 온 다리가 다 멍투성이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60만 원만 돌려받고 40만 원은 위약금으로 주고 못하게 됐는데 이게 하늘이 도왔나 봐요. 여기서 조금 웃길 수도 있지만 이 남자친구가 치질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치질 수술을 받으러 1회차 병원을 갔어요. 그래서 그동안 제 친구는 일단 짐을 대충 싸서 대구 본집으로 보내놨어요. 그리고 캐리어 하나만 들고 나갈 수 있도록 다 조치를 취해놓고 이제 남자친구가 돌아왔죠. 그래서 되게 잘해줬대요. 이거 네가 해결 혹시 못하겠으면 내가 해결 다 할 테니까 진짜 너한테 이거를 오빠한테 이거를 말한 사람을 알려달라 번호를 내가 직접 통화를 해보겠다. 근데 남자친구가 알려주더래요. 그래서 통화를 했더니 내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잘 들으세요. 제가 다 정리를 할 거다. 이 돈이 큰 금액이든 부모한테 빌려서건 다 정리를 할 건데 깔끔하게 정리를 하실 거면 저한테 차가 어디 있는지 주소랑 연락처를 남겨주시고 그 반파된 차량 있잖아요. 만약에 이게 대출 사기를 내가 걸고 넘어질 것 같으면 난 지금 형사처벌을 당신한테 주려고 고소고발을 진행하겠다. 그러면서 딜을 친 거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차량 위치를 알려줬어요. 근데 그때 제 친구가 혼자 전국 방방곡 곳을 찾아다녔대요. 찾아다녔는데 못 찾으니까 경찰서도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근데 찾을 수가 없으니까 모 유튜버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지금은 아닌데 그때 당시에 되게 유명했던 그런 사기치고 돌아다니는 애들 막 잡아서 막 혼내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모 유튜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위치를 알려주고 모 유튜버가 가가지고 이제 그 반파된 차량을 찾았는데 그게 김해의 어떤 차고지에 처박혀 있어요. 차가 두 대가 다. 예. 근데 이게 수리를 할 수 없어요. 완전 앞부분이 다 반 접혀서 찌그러져가지고 두 대가. 근데 갑자기 주차인이 나오더니
주차비를 내라. 500만 원을 내라. 여기에 무단으로 너희가 어쨌든 주차비 낸다고 하고 대놓고 너희가 주차비를 계속 안 내고 이렇게 무단으로 놔두지 않냐. 그래서 500만 원을 내라 이랬는데 친구가 막 울면서 애원을 했죠. 진짜 돈 낼 것도 없고 드릴 것도 없고 저거 지금 폐차시켜야 되는데 폐차값도 없다. 한 번만 뭐 어떻게 안 되겠냐 해서 그 모 유튜버랑 막 얘기를 잘 해서 다행히 그 주차비는 안 냈나 봐요. 아니면 뭐 조금 할인을 받았다고 했나? 하여튼 그래서 반파된 차량을 폐차를 다 시키고 결국에 안 돼서 부모님한테 사실을 알린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그 돈을 일단 해결을 다 해주고 나서 이 남자애랑 그 뒤에 있던 사기꾼을 둘 다 형사 고소 고발을 한 거죠. 근데 둘 다 잡혔는데 이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전화를 하잖아요, 경찰관이. 근데 계속 미루는 거예요, 본인들이. 오늘 치질 수술 견갑으로 가야 된다. 오늘 2차 수술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강제적으로 집행하는 거 증거도 없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미루다가 결국 이제 제 친구가 모아놓은 모든 폭력 자료 그리고 전화 통화 내용 이런 거를 전부 다 경찰서에 제출해서 결국에는 실형을 살았어요, 둘 다. 실형을 살고 나왔는데 합의금 목적으로 걔네가 그게 명칭이 있어요. 얼마를 이렇게 성의를 보이면 그 실형을 조금 감해주는 말도 안 되는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원래는 2년 이상 살 거를 6개월 정도만 살고 나왔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짐을 들고 거의 도망치듯이 오피스텔도 딱 마침 만기가 끝나가지고 도망치듯이 대구로 왔는데 번호도 다 바꿨죠. 근데 그 사람이 제 친구 집도 모르고 알고 있는 건 이름이랑 핸드폰 번호밖에 없으니까 핸드폰 번호도 바꾸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싹 다 지우고 카톡 탈퇴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다 바꾼 거죠. 그렇게 지금은 연락이 안 오고 연락을 할 수도 없고 서로가 찾을 수도 없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도 비슷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감금 떼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얘기가 떠올라서 내가 사연을 제보할 수는 없는데 네가 돌비님한테 사연을 제보해보면 어떠냐. 근데 사실 저도 이거를 돌비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딥하고 너무 어려웠어요, 얘기가. 네. 막 반파된 차량이 모 유튜버가 가가지고 차량을 찾고 이런 내용까지는 제가 막 설명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예. 근데 일단은 제가 오늘 가져온 얘기는 친구가 꼭 이 말을 전해달라 하더라고요. 조금이라도 쎄하면 만나지 말 것. 그리고 만나도 지인 한두 명한테는 꼭 자기의 상황을 알릴 것. 3번은 절대 고립되지 말 것. 4번은 단점이 하나라도 그 단점이 너무 치명적이면 헤어질 것. 예를 들어 폭력성이라든지 절도라든지 아니면 요즘에는 결혼 전제로 만나면 그런 거 떼오잖아요. 사건 연루되어져 있는지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폭언과 폭력은 본인 탓이 아니니 절대 자책하지 말 것. 그리고 사기는 마음 먹고 치는 사람들이 잘못하는 거지 사기 당한 사람이 잘못한 건 아닐 것. 다만 조심은 할 것. 예. 이렇게 꼭 전해달라 하더라고요. 아이고,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할리퀸님은 오래오래 네. 뵈야 돼요. 네. 말씀을 굉장히 깔끔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전달을 잘 해주시는 거는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할리퀸님은요 손수 써요. 그 종이로 요즘 컴퓨터도 얼마나 발전을 했고 핸드폰도 발전을 했는데 아니 수기로 작성을 하신다니까 몇 장을 A4용지만 몇 장을 그럼 뭐예요? 그만큼 전달을 똑바로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 누가 보면 진짜 야 너 잘못했지 반성문 10장 써와 하는 것처럼 그 정도로 쓴다. 준비는 그렇게 해요. 준비는 항상 그렇게 하는데 항상 돌비님 시참을 하고 나면 모든 분들이 그럴 거예요. 네. 맞다. 이 얘기 빠뜨렸었다. 이런 얘기 모두가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 건 있는데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정도로 준비를 해서 전달도 잘 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이 정도로 준비해 주시는 그 노력이 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네, 감사합니다. 항상 저한테 이렇게 인증샷을 보내주시는데 진짜 놀라워요, 볼 때마다. 제 성격이었으면 못했어요, 그렇게. 운동을 해도 땀이 안 나는데 돌비 시참만 하면 와. 수면 바지가 다 젖습니다. 그 정도인가요? 근데 네. 진짜 이런 노력으로 이렇게 전달을 해주신다라는 것 자체를 또 시청자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고 원래 준비 하나도 안 해도 말씀 잘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노력을 해서 말씀을 잘 해주시는 분들도 있는 거니까. 네, 진짜 사기당하지 마시고요. 네. 진짜 혹시나 누가 조금이라도 때렸다. 그러면 당장 112 신고하시면 돼요. 네. 네,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세상에 감사합니다. 모든 피해자가 없는 그날까지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도 사진 보내주셨는데, 이거, 잠깐만. 이 노트가 하나, 둘, 셋, 넷, 4장이 꽉 찼어요. 한 이야기마다 꽉 차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야, 근데 진짜 할리퀸 님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또 전달을 해주시지만, 정말로 또 감사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냥 시참을 하는 건데, 이렇게까지 준비해 주시는 거는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전달을 잘 해주시기 위함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제 방송 위해 주시는 거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큰 박수 쳐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할리퀸 님의 이야기 업로드 되어 있는 거 아직 안 들으신 분들이 계시다면요, 꼭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할리퀸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옴니버스 형태의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할리퀸님,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할리퀸님께서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옴니버스 형태의 이야기라고 하셨어요. 아, 제가 이제 현실 공포만 다루다가 오늘은 이제 옴니버스 형식으로 귀신 이야기를 좀 가지고 와봤어요. 아, 좋죠, 좋죠.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리십니다. 할리퀸이에요. 일단 지금 시청자분들이 보시는 사진은 제가 대학교 때 가장 친했던 대학 선배, 여선배의 자취방 사진이고요. 그 언니가 겪게 된 일이에요. 그날은 언니가 몸살기도 좀 있고 몸이 되게 아프더래요. 그래서 몸살 기운 때문에 이제 침대에 누워있는데 위층에 친이모가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몸이 너무 아프니까 죽이랑 이런 걸 챙겨서 이모님이 내려오셔서 보일러를 틀어놓고 네. 돌수나 혹시나 일어나면 꼭 죽은 먹고 약 먹고 자라 하고 나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혼자 한두 시간을 막 덜덜 떨고 있다가 바닥에 이제 온기가 좀 올라오니까 바닥에 조금 몸을 좀 지지면서 자야 되겠다. 그래서 바닥으로 해서 침대를 안고 자는 형태로 이렇게 누워 있었대요. 근데 한 1시간 정도 잤나? 갑자기 친구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더래요. 자취방은 보통 친구들이 많이 오잖아요. 근데 이제 비밀번호를 친한 친구들은 다 공유를 해서 언니 집에 되게 자주 왔었거든요. 근데 그날 비밀번호를 띠띠띠띠띠 누르고 효숙이라는 언니랑 남자 2명의 실루엣이 보이는 형태의 친구 2명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이제 남자 2명은 침대 위에 걸터 앉아있고 효숙이 언니는 이제 돌순 언니 뒤에 서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날따라 원래도 까랑까랑한 목소리인데 네? 계속 주절주절 말을 계속 하더래요. 근데 무슨 얘기인지도 못 알아듣겠는데 계속 말을 해요. 막 쫑알쫑알 계속 거리니까 언니가 야 효수가 제발 좀 조용히 좀 해줘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듣고도 계속 쫑알쫑알 대더래요. 근데 이렇게 눈을 어스럼풋이 떠가지고 뒤를 돌아보려니까 뒤가 안 돌아봐지는 거죠. 그리고 앞에 걸터 앉아있는 남성 실루엣은 분명히 사람의 형태긴 한데 약간 그림자 형태의 그냥 사람 형태만 이렇게 앉아있는 형태를 본 거죠. 그래서 아, 나 뭐 좀 잘못됐다. 이게 그 말로만 듣던 가위인가? 이런 생각이 순간 들더래요. 근데 말은 계속 나오는 거죠. 몸만 그냥 아, 몸이 너무 아파서 안 움직이나? 그러면서 이게 꿈인지 가위인지 현실인지 혼돈되는 그 상황에서 너무 짜증이 나서 아, 제발 좀 그만하고 나가라니까? 이랬대요. 근데 갑자기 효숙 언니가 알겠어, 그만할게 이러는데 말투가 효숙 언니가 아니더래요. 근데 그때부터 갑자기 돌수 언니 뒤를 미친 듯이 뱅글뱅글 도는데 이렇게 미친 듯이 막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리 들으셨어요? 예. 근데 이 사람이 걷는 진동음이 온몸으로 왜 봉봉 타는 거 아시나요? 혹시? 아, 예. 네, 방방이라고도 하고 봉봉이라고도 하는데 그 위에 막 올라가 있듯이 미친 듯이 바닥이 막 울리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아, 이거 큰일 났다, 가위구나. 그때부터는 소리도 안 나오고 몸도 안 움직이고 막 그런 상황에서 식은땀 벌벌 흘리면서 눈만 뜬 채로
앞에 남자 실루엣은 그대로 앉아있고 뒤에서 계속 효숙 언니가 돌더래요.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몸을 탁 풀어서 바로 위에 있는 스위치를 탁 켰는데 방 안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언니가 그때부터 그 방에서 가위를 계속 지속적으로 눌리고 계속 아파요. 아프고 그리고 잠을 계속 설쳤어요. 그래서 이모 집에 올라가서 자고 막 그랬는데 그 후로 꿈을 계속 꾼다고 하는데 일어나면 현실에서 무슨 꿈을 꾼지는 모르겠지만 네. 계속 악몽에 시달리다가 결국 6개월도 못 살고 나왔던 그런 이야기가 일단 시작이었고요. 예. 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로 갈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는 그 여자가 누워있는 사진 있으실 거예요. 이거는 지금 얘기를 풀어준 언니의 친구 예. 남자친구가 직접 겪은 일인데 왜 그런 자세로 잠을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팔은 꼭 이렇게 일자로 안 뻗더라도 무릎을 세우고 자거나 왜 꼭 뒤에 팔을 쭉 뻗고 올려서 자야지 편하게 자는 사람이 있고 사람이 네. 자는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 오빠의 버릇은 무릎을 항상 양무릎을 세우고 자는 버릇이 있었대요. 근데 이제 잠을 자다가 갑자기 발이 되게 묵직하더래요. 그래서 눈을 딱 떴는데 여자 뒷모습이 발등 위에 이렇게 앉아서 무릎에 등을 기대고 앉아있더래요. 그래서 저 여자 누구지? 이러고 이렇게 쳐다보는데 머리가 일단 되게 길고 옷도 하얀색 옷을 입고 이렇게 창빛에 들어오는 빛을 딱 봤는데 일단은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인지가 들었대요. 예. 그래서 내가 다리를 살짝 벌려서 가위를 풀어보자 해서 무릎에 다리에 힘을 꽉 주고 양쪽 다리를 있는 힘껏 확 벌렸대요. 근데 그 여자 귀신이 그대로 뒤로 넘어졌대요. 얼굴을 보이는 그런 형태로. 그래서 그 오빠가 바로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해요. 그래서 다음날 일어났는데 이제 아침이었던 거죠. 근데 정말 공교롭게도 이전에 언니가 계속 눌렸던 그 가위 눌린 집이랑 이 오빠 집이랑 거리가 100m도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그 얘기를 처음에 돌순 언니가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던 언니가 이상하다. 이제 학교 주변에 자취를 둘 다 했었거든요. 같은 시기에. 야, 우리 오빠도 이런 일 있었대. 이러면서 얘기썰이 계속 풀리는 거죠. 그래서 저 이런 식으로 옴니버스로 오늘 5가지 가지고 왔거든요. 자, 세 번째 얘기로 넘어갈게요. 이거는 제 이야기예요. 제가 살면서 과외를 딱 한 번 눌려봤는데 고등학교 때는 기말고사가 4일이죠. 근데 이제 3일째 밤이었는데 네. 모르겠어요. 저 원래 공부를 잘 안 해요. 솔직히 말해서. 공부를 좋아하지도 않고 흥미도 없고 저도요. 아빠가 오빠랑 너 둘 중에 한 놈만 공부하고 한 놈 놀아라. 이래서 전 진짜 열심히 놀았어요. 그러면서 그날 왠지 모르게 그 기말고사가 마지막이었는데 이번엔 등수를 조금만 올려보고 싶은 거예요. 뭔가 갑자기 욕심이 나서 첫날 시험을 꽤 잘 봤어요. 둘째 날도 꽤 잘 봤어요. 이러면 이번에 등수 그래도 조금 올려서 아빠랑 엄마한테 칭찬받겠지? 하고 세숫대에 얼음을 좀 담아가지고 제가 발을 넣고 3일째 되는 날까지 하루에 진짜 평균 2시간씩 자고 공부를 계속했어요. 그리고 그날도 제가 이제 계속 공부를 했죠. 발에 얼음물을 막 넣었다 뺐다 하면서 그때가 겨울이었거든요. 예. 근데 너무 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도저히 안 되겠어. 30분만 딱 자고 일어날 테니까 30분 뒤엔 진짜 깨워줘야 돼. 이러고 제가 누웠어요. 누웠는데 돌비님 아시겠지만 사람이 진짜 피곤하면 이 동공이 뱅글뱅글 돌면서 잠이 드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날 눈이 뱅글뱅글 돌면서 진짜 꿀잠 자겠다 하고 탁 눈을 감다가 엄마가 이따 깨워줄게 하고 문을 탁 닫았는데 방문 뒤에 여자애가 앉아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여자애가 이렇게 가부좌 자세를 딱 들고 앉아가지고 저를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이 팔꿈치로 다다다닥 거리면서 제 발 밑으로 막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저 여자 뭐지? 저 여자 뭐지? 하는데 그때부터 발목을 하나씩 집어서 더듬 거리면서 올라와요. 그러면서 그 긴 머리카락이 얼굴에 쓱쓱 닿으면서 막 이렇게 웃으면서 막 물 쪼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나 오늘 죽겠구나. 공부하다가 이렇게 죽는구나. 죽겠다 하는데 그 시간이 거의 한 30분이 흐른 것 같아요. 제 느낌상은. 예. 근데 때마침 엄마가 겨울인데 제가 방에 창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창문을 제가 안 자려고 열어놨었거든요. 근데 혹시나 감기 걸릴까봐 방문을 열고 들어와서 창문을 닫아줘야지 하고 들어오신 거죠. 그때 가위가 딱 풀렸는데 그게 1분도 안 된 상관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때부터 공부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위에 눌리는 게 사람이 안 하던 짓을 하거나 기가 너무 약한 사람이 너무 잠을 안 자거나 너무 피곤하면 헛것을 볼 수가 있겠구나. 근데 엄마가 방문을 딱 닫고 나갔는데 그 뒤에 여자애가 탁 앉아있으니까 너무 소름 돋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겪은 3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섬뜩하다. 예. 다음 이야기는 뭘까요? 네, 바로 다음 이야기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친한 언니의 친구가 겪은 일인데 이 언니 친구가 매주 한 번 할머니 댁을 찾아간대요. 예. 저녁은 꼭 매주 한 번 할머니 댁을 찾아가서 먹는데 그날도 할머니 댁을 가고 있었대요. 그래서 막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화장실이 너무 급했던 거죠. 그래서 근처에 있는 건물을 아무거나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막 유리문을 열고 들어가서 계단을 타다닥 올라갔더니 반층쯤 위에 이제 화장실이 하나 있더래요. 공용 화장실이. 그래서 거기서 용변을 보고 시원한 마음으로 할머니 집을 갔죠. 그래서 할머니 댁 앞에 평상마루가 하나 있는데 들어갔더니 이제 밥 짓는 냄새도 나고 할머니 나왔어 이러니까 아유 우리 새끼 왔어 이러면서 조금만 앉아서 기다려 해서 평상마루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대요. 근데 그 뒤가 부엌이거든요. 그래서 평상마루에서 뒤를 돌면 부엌에 반창문으로 이렇게 부엌에서 할머니가 왔다 갔다 하시는 게 보여요. 근데 갑자기 누가 이렇게 쳐다보는 We were in a half right moment. You were leaving, I was open. Said your name like I would keep it. But we both knew we wouldn't. You laughed like it didn't matter. I stayed quiet just a little longer. Every second felt like stealing. Time we didn't really own. And I felt it before it began. We were close, but never planned. We were almost us. Close enough to feel the rush. Far enough to let it go. You were right, just not right now. The love was there, just not up. We were in a half right moment. You were leaving, I was open. Said your name like I would keep it. But we both knew we wouldn't. You laughed like it didn't matter. I stayed quiet just a little longer. Every second felt like stealing. Time we didn't really own. And I felt it before it began. We were close, but never planned. We were almost us. Close enough to feel the rush. Far enough to let it go. You were right, just not right now. The love was there, just not up. We were in a half right moment. You were leaving, I was open. Said your name like I would keep it. But we both knew we wouldn't. You laughed like it didn't matter. I stayed quiet just a little longer. Every second felt like stealing. Time we didn't really own. And I felt it before it began. We were close, but never planned. We were almost us. Close enough to feel the rush. Far enough to let it go. You were right, just not right now. The love was there, just not up. We were in a half right moment. You were leaving, I was open. Said your name like I would keep it. But we both knew we wouldn't. You laughed like it didn't matter. I stayed quiet just a little longer. Every second felt like stealing. Time we didn't really own. And I felt it before it began. 시선이 딱 느껴지길래 탁 돌아봤는데 상투를 쓴 남자가 엄청 해지고 낡은 옷을 입고 남자가 뒷모습으로 양손으로 밥솥에서 막 밥을 퍼먹고 있더래요. 양손에서 막 이렇게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거지가 3일 밤낮 굶어가다가 막 엄청 맛있는 밥을 받았을 때 막 미친 듯이 먹는 그런 모습으로 막 밥을 먹고 있길래 할머니 이상한 사람이 있다 이러면서 막 할머니를 미친 듯이 불렀대요. 근데 할머니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얘가 왜 이러노? 얘가 왜 이러노? 이러다가 그때부터 다음날 학교도 못 가고 할머니 댁에서 시름시름 앓게 된 거죠. 그래서 할머니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그 동네에 자그마한 무당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 무당집에 애를 데리고 딱 들어갔더니 무당분이 하는 말씀이 어디서 험한 것을 달고 들어왔냐고, 어디 이상한 데 들어갔다 와가지고 애를 이 지경 될 때까지 이제 데리고 왔냐면서 할머니한테 막 뭐라 하더래요. 그러면서 애가 계속 시름시름 앓으면서 막 헛소리도 하고 식은땀도 줄줄 흘리고 이렇게 있으니까 너 어디 갔다 왔니? 이랬대요. 그랬더니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간 데가 기억이 안 나더래요. 학교 마치고 할머니 집 밖에 간 게 없다 얘기를 하는데 다시 생각해 이러더래요. 그래서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어떤 건물을 잠깐 들어가긴 했는데 하니까 그 건물이 어딘지 찾을 수 있겠네요. 근데 학교에서 할머니 댁 가는 길에 있던 건물이기 때문에 언니가 바로 찾았던 거죠. 근데 이제 무당분이랑 딱 갔더니 거기가 정말 예로부터 내려오던 사이비 종교 건물이었던 거예요. 근데 믿어서 안 될 것들을 믿는 그런 종교였던 거죠. 뭐 예를 들어서 필요에 의하면 살생도 하고 뭐 소문에 의하면 뭐 이거는 근데 제가 직접 본 건 아니니까 진짜 사람을 죽인지 안 죽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예로부터 내려오던 사이비 종교였는데 그 건물에 언니가 화장실을 보러 들어갔다가 이제 잘못 씌어서 나온 거죠. 이게 달려서 나온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 후부터는 언니가 모르는 건물을 함부로 들어가진 않는데요. 근데 그날 할머니한테도 무당이 물었대요. 조금 뭔가 이상한 것 할머니는 못 느꼈냐. 네. 근데 밥솥을 열 때마다 꼭 밥솥 주걱으로 이렇게 누가 한번 스친 듯한, 왜 밥을 짓고 딱 열면은 위가 이렇게 평평하잖아요. 근데 그날 이상하게 밥이 한 공기 정도가 이렇게 파헤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밥이 데워져 있더래요. 그래서 이게 있을 수도 있는 일이겠다. 왜냐면 뭐 아시겠지만 여러 종교들이 있고 여러 개를 믿을 수가 있고 믿는 건 솔직히 자유잖아요, 돌비님. 근데 믿는 과정에서 신앙이 좀 잘못됐을 때 그거를 또 길을 좀 잘못 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이것도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야, 그러면 제 마지막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가볼까요? 네. 마지막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침대에 누워있어요. 이제 시청자분들도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데 벽면에 침대 매트리스를 바짝 붙여놓고 잠을 자고 있어요. 그리고 등에는 벽이고 앞은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 자고 벽에 등을 기대서 자는데 뒤에서 이런 숨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소름 끼치고 일단 기분이 너무 나쁘더래요. 숨소리 진짜 듣기 싫다면서 이러고 있는데 그때부터 몸이 탁 눌려버린 거죠. 근데 그 숨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호흡도 가빠지고. 근데 귀에서 그 소리가 3시간 넘게 났대요. 잠을 잘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동이 틀 때까지 그렇게 식은땀을 벌벌 흘리고 일어났는데 진짜 침대 이 시트 말고요. 매트리스 폼이 다 젖을 만큼 땀을 흘렸대요. 그래서 결국에 그거를 뭐 말려가지고 뒤집어 쓰고 했는데 그런 일을 겪은 언니들이 주변에 많더라고요, 은근히. 근데 공통적인 게 자취를 하고요. 예. 또 공통적인 게 여자 혼자 살거나 남자 혼자 살거나 그리고 마지막이 기가 좀 약한 이런 공통점을 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얘기는 여기까지예요, 사실. 그래서 괜찮아요. 할리킴님께서 네. 이때까지 해주신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다 분량도 좋았고 또 이야기 잘해주셨으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개념치 마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또 저는 좋은 이야기로 또 시참에 한번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을 한번 얻게 된다면 아이고, 또 한번 시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쁘게 해주시네요. 아유, 할리킴님은 언제든지 이야기 있으시면 찾아와 주세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돌비님.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그걸 알고 계시면 좋은 게 이렇게 짧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서 옴니버스 형태로도 이야기해 주셔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담 가지지 마시고 이야기 언제든지 있으신 분들은 할리퀸님처럼 이렇게 제보해 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